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네. 자,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우리나라를 보는 국제사회 시각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에서 여행하기에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 협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남북의 관광 산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의 관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심상진 교수님, 그리고 북한에서 여행 통역 가이드였던 심하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하윤 씨는 북한에서 이제 여행 가이드로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주변에서 북한 가면 어디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고향이 좋으니까 바다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 가면 라진선봉이라는 지역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가 당연하게 한 방에 가서 라진 그 북한, 중국, 러시아 볼 수 있는 이런 삼각 지점이니까 거기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리고 두 번째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뭐 좀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털개가 정말 많이 잡힙니다. 특히 그 라진 앞바다에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는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시장에서 꽃게만 봤는데 털개는 살이 꽉 차 있고 정말 맛있으니까 그 옥류관, 청류관의 평양냉면하고 털개는 여러분 꼭 북한 가면 드셔보세요. 잠시만요. 이 심하윤 씨가 추천한 북한 여행지는요. 네. 잠시 후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된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이제 합의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기대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신 교수님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진두 지휘하셨으니까 금강산 관광 언제쯤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빨리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돼야 될 텐데 지금 결국 키는 미국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정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우리 남한 국민도 많고 가장 원하는 건 북한 당국이거든요. 그래서 원컨대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합의를 보고 내년 봄부터는 꽃피는 그 금강산을 가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네요. 털개 말씀하셨는데 털개 같은 건 원산에 가면 정말 먹을 게 많습니다. 예, 송이도 나오고 털개, 해산물 또 요리법이 좀 틀려요. 네. 그래서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만 나온다는데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오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까만 돌을 뜨겁게 달궈서 그것을 손님들한테 하나씩 주죠. 그럼 그 위에다가 조개도 구워서 먹고 고기도 구워서 먹고 근데 천하일미입니다. 딴 데 가서 먹을 수가 없는 데인데 자꾸 배가 고파지네.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산 갈마 관광지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원산 지역은 그러니까 1945년 이전에는 한반도 동해안 쪽에서 가장 인프라가 발달됐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평양 원산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 있고 공항이 이번에 갈마공항 크게 짓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원산 항구가 아주 크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도 7호선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서 쭉 올라가면 바로 원산까지 국도 7호선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선을 보면은 지금 금강산하고 원산을 연계하겠다는 북한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다가 칙칙폭폭 기차를 아주 낭만적인 옛날 기차를 놓고서 금강산에 오신 관광객을 원산까지 모셔서 저기서 주무시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 원산 갈마지구를 대규모 관광지구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또 뭔가요? 결국은 관광 산업이야말로 그 경제를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제일 좋다고 본인이 알고 있고요. 네. 그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UNWTO, UN 월드 투리즘 오가니제이션에서 관광 산업이야말로 개발도상국한테 최선의 경제 개발 프로그램인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북한과의 관광 산업 협력 방안들을 아마 지금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요즘에 사실
조금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중국과의 어떤 사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북한이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이 관광 개발이 되고 오픈이 되면은 남한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중국의 국가여행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1억 3천만 명이 해외 관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해외 관광을 갈 땐 가장 가까운 나라하고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령 카나다하고 미국하고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둘이 교류가 가장 많은 거죠. 그럼 1억 3천만 명의 관광객 중에서 1%만 북한이 유치해도 130만 명입니다. 그렇죠. 또 그 관광객이 북한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평양, 개성, 서울까지 오시겠죠. 네. 또 하나 많은 일본 관광객 G2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부산을 통해서 서울을 통해서 개성을 해서 평양을 통해서 북경까지가 갈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면은 그 다리 역할을 남한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 아주 중요한 것이 그 관광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기업들도 그렇고 요즘 확실히 북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미리 둘러보는 북한의 관광지를 몇 곳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이 선정됐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미리 알아보는 북한 여행지, 민족의 산 백두산, 마식령 스키장, 서핑의 메카 마전, 그리고 평양과 금강산이 선정됐는데요. 제일 먼저 백두산입니다.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 올라서 소원을 이뤘다 말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땅으로 백두산에 오르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그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으니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백두산 영 모르나 하고 걱정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분단 이후에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면 그리움의 산이 되니까 빨리 해서 맞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 말에 백두산 관광 기대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특히나 삼지연 공항에서 곧바로 서울로 오는 항구를 택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만약 백두산 관광이 정상화된다면은 서울 김포에서 출발하면 50분이면 삼전에 도착하십니다. 삼전 공항에서 백두산 정상까지는 버스로 50분이면 충분하십니다. 그럼 서울서 출발해서 2시간이면은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고 있죠? 빙글빙글 돌아서 중국을 통해서 이틀이 걸려야지 올라가는 데를 2시간이면 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올여름이 굉장히 더웠죠? 네. 그쪽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트레킹할 때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MTB 자전거라든가 뭐 할 수 있는 그 관광거리가 너무나 많죠. 참 좋은 곳입니다. 심하윤 씨는 여행 가이드셨잖아요. 네. 백두산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그러면 백두산에 가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이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게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정말 3대가 덕을 쌓아야 백두산 천지를 본다고 하거든요. 3번, 5번 올라가도 못 볼 때가 많아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저는 꼭 백두산에 가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내려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꼭 천지까지 좀 내려가 보고 네, 그리고 저 달걀 있지 않습니까? 네. 온천 뜨거운 물에 자체로 끓이지 않고 온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끓인 다갈이 있거든. 아니, 달걀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 계란이라고 하죠. 그런 계란도 한번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 백두산에서 먹는 감자구이의 맛. 백두산 그 삼전에 가면요. 감자 요리가 200가지가 넘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거든요. 아무튼 뭐 감자가 됐든 백두산에서 먹는 반숙이 됐든 정말 먹고 싶은데요. 아니 저는 진짜 이게 어울리는 말인가 싶은데 네. 서핑의 메카, 네. 마전 해수욕장이 서핑의 메카라고요? 네. 이게 그 파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자연적으로 파도가 좀 잘 일어나는 지역인 것 같아요. 또 파도도 좋지만 마전 휴양소는 제가 이제 북측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쪽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별 5개짜리 호텔 못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그 관심을 아주 잘 지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 원산, 마전 휴게소에서 또
칠보산까지 올라가는 그런 코스도 이제 앞으로는 개발이 가능하겠죠. 네. 이곳 외에도 그 평양 도심 투어도 베스트 관광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평양에 좀 볼거리와 맛집이 굉장히 또 많이 있나 봐요. 뭐 맛있는 음식, 외야 식당들이 여러 개 많이 있어요. 음식거리, 저기 영광역 앞에 보면 음식거리도 좋은 식당들, 이탈리아 피자점 이런 것도 들어서고 해서 참 맛있는 집이 많은데요. 아니 신기한 게 짜장면도 팔아요? 네, 북한 짜장면 팝니다. 오. 북한식으로 해서 파는데 거의 한국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북한 사람 입맛에 좀 맞게끔 여기처럼 또 좀 느끼한 맛은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행 상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사실 대동강 맥주 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라고 봐야죠. 네. 저런 이제 축제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또 더 좋은 것은 강변에서 마시는 것도 좋지만은 유람선이 있습니다. 오. 그 유람선을 타고서 대동강변을 그 유람을 하면서 그 선상에서 마시는 용성 맥주라든가 대동강 맥주의 맛은 또 다르죠. 아. 네, 그래서 시작은 이벤트로 인류애성 이벤트로 시작을 했지만은 어느 축제든지 그랬거든요.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명소가 돼서 대동강 맥주 축제를 할 때는 남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맥주 축제에 참가하고 그럴 날이 오겠죠. 사실 뭐 맥주 하면은 치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치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도 어떻게 좀 치킨을 많이 먹나요? 아, 저거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 어떻게 먹어요?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는 없고 비싸기 때문에 사서 먹긴 합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처럼 늘 치킨 시켜 먹을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북한 미리 가보는 관광지들 몇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숨겨진 명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직접 여행 가이드셨고 좀 추천해 주실 명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묘양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꼭 와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거기에 그 묘양산 친선전람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참 진귀한 보물이라고는 할 수 없고 진귀한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수반들이 보내온 상품들이 수만 종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상적인 의미를 떠나서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꼭 그런 데 가서 각국의 모든 나라의 진귀한 상품이 다 전시되어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 되게 추천을 해봅니다. 그 묘향산에도 뭐 지금쯤이면 단풍이 좀 들었겠죠, 교수님? 묘양산도 굉장히 장관이죠. 그 삼영도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나요? 묘양산은 지리산하고 설악산 합쳐놓은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폭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상원사도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관광 자원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너무 즐거운데 자, 이 북한으로의 여행 그리고 남북이 함께 관광 산업 협력을 하려면 해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일단 당면한 과제는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가 풀려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북한이 많은 성의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유엔에서 나온 발표자를 보면은 관광이야말로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불안한 지역은 관광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광 산업은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거 이전에 평화로운 한반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관광 산업을 통해서 그런 그 순기능이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심하윤 씨는 직접 여행 관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이 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남한과도 협력을 해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관광이 좀 자유롭게 되고 또 그 관광을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관광 자금을 북한이 잘 활용을 해서 그것이 골고루 북한 주민,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형제들, 북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잘 쓰여져서 북한 주민들이 향후 그 일만 하지 말고 여행이 뭔지 그 자유로움이 뭔지 좀 그 만끽을 하면서
해외여행은 아니더라도 북한 여행지라도 좀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관광 사업을 통해서 훨씬 소득이 증대가 되고 그분들도 언젠가는 설악산도 내려오시고 네. 우리가 평양관광만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개성까지 오고 우리 측도 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은 관광을 통해서 한반도가 잘 살게 되고 그거 플러스 평화가 창출되고 평화가 유지가 되고 그럼 그거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그것이 정말 관광이 가지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과 북의 관광 산업 활성화가 이 경제 효과를 넘어서서요. 앞으로 남과 북의 한반도 평화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